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란 책입니다. 부제로 다사는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돼 있고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으셨고 오세진님께서 편역을 하신 책입니다. 홍익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20년 1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총 254쪽입니다. 먼저 정약용의 글을 편역하신 편역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역 오세진, 연세대 철학과 졸업, 같은 대학원 석사 졸업하셨고요. 다산 학사전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옮긴 책으로 징비록, 율곡의 상소, 인간답게 산다는 것 등이 있으십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2장, 자식들에게 경제생활을 이야기하다. 3장,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바라지도 마라. 4장,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7쪽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정치적 패배자로서의 억울한 심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적 빈곤, 그리고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본인 역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식들의 앞날을 항상 걱정했다.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죄책감, 자식들의 교육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 다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된 자식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다. 그들에게 어찌해야 난관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다. 그런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다산의 편지글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젊은 아버지들에게 귀중한 조언이 되리라고 본다. 이 책의 주제에 쓰여진 기획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패족이 돼서 낙심하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지식과 인격적인 부분, 사랑 모두를 담아서 편지를 통해 교육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로서의 인간 정약용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작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평가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번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쓴 사람이 정교한 학술서적을 썼다는들 신뢰할 수 있을까?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인격을 갖추어라. 모든 기술적인 것이나 방법적인 것, 재주, 재능 등에 앞서는 것이 바로 인격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슈화가 되었던 민주당 공천을 받으셨던 원종건 씨만 보더라도 그간의 그의 평가에 앞서 미투 논란으로 한 방의 평판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과연 모든 것의 바탕이 바로 인격이다라는 이런 조언은 오늘날에도 정말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학연은 아버지에게 홍의호를 만난 내용을 편지에 적어보내면서 다산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해배를 청하라고 했다. 여기서 학연은 정약용의 아들이고요. 홍의호는 정약용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뭔가 정약용을 유배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편지를 써서 해배를 청하라는 것은 유배를 좀 풀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다사는 55세였고 유배 생활 15년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자존심을 조금 굽혀서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유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다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해로움을 당하는 최하 등급의 처신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아들의 권유에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다. 다산이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유배 생활을 해온 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유배지에서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 피비린내 나는 중앙 정계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다사는 강진에서 땅을 구매해서 소작농을 두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유자적 자연 속에서 논일고 친구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한층 더 혼탁해지는 정치 세계는 오랜 세월 동안 자유롭게 생활해왔던 다산의 영혼을 끌어당기지 못했던 것이다.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한 이래로 15년 정도 흘렀을 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들인 학연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아버지 정약용의 유배를 해소시켜 드리려고 했으나 다사는 이를 오히려 옳지 못한 처신일 수가 있다며 거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각이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다산이 유배 생활을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15년이 넘게 지방인 강진에서 있으면서 적응할 대로 적응하고 그간의 극심한 정치세파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며 젊은 시절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그런 세월보다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학문을 닫고 책을 쓰고 하며 또 자신의 지식을 응용해서 영농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생각보다 유배 생활 말미에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시각은 정말 새로웠다고 생각합니다. 124쪽입니다. 네가 양계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닭을 기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일에도 고상하고 상스러움, 깨끗하고 탁함의 구분이 있다. 농사에 관한 서적을 구해 읽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 시험해 보도록 하여라. 닭의 색을 나누어 길러보기도 하고 닭장 안에 있는 회를 다르게 만들어서 길러보기도 해라. 다른 집의 닭보다 더 살찌고 번식이 더 잘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다 때로는 닭의 모습을 서로 묘사함으로써 사물 그 자체로 보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양계법이다. 이 부분은 다산의 아들이 양계, 즉 닭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아버지 정약용이 닭 기르는 법은 무릇 내 아들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닭을 기르는 행위 자체의 목적만 놓고 본다면 돈을 벌기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닭을 기르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이치 자체를 공부하는 교재로 삼는다는 다산의 이야기가 과연 일상의 어떠한 경험도 우리가 배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유익한 것이 세 가지이고 손에 드는 것이 세 가지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많으면 유익한 것이다. 편벽되고 아첨을 잘하고 말만 잘하면 해로운 것이다. 다산 역시 자식들에게 친구를 잘 골라서 사귀라고 조언한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다산은 평상시에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돈독해야 할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의 진면목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당장 나에게 잘하고 믿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정약용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관직에서 활약을 할 때는 정말로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관계가 정말 많다가 천주교 관련 사건 이후로 폐족이 되고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본인 스스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배운 교훈이 바로 이렇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은 벼슬, 권세, 재물을 모두 가졌다가 졸지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여기다 더해서 그는 자식을 여럿 잃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린 다산은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슬픔에 빠졌을 테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냥 슬픔에만 빠져 지내지 않았다. 그는 공부와 저술에 열중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세상사에 달관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다산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많은 것을 누리는 위치에 있다가 나락으로 정말 떨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고 스스로 돌파구로 찾아내서 끝까지 생을 살아냈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극심한 실패를 경험하거나 하면 이후의 삶에 무언가 동력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든지 심지어는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뉴스에서 가끔 보고 듣습니다. 정약용의 생애 전체를 놓고 그의 달관한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노력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지금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앞전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이 편역 오세진 님이 편역하신 책을 읽고서 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책과 이 책이 거의 동일한 형식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약용의 실제 글이 실려 있고 그 글 이후에 편역하신 오세진 님의 해석이 담긴 글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약용의 글을 읽으면서 따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편역을 하신 오세진 님께서 잘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 정약용의 따뜻한 마음과 그의 인생의 향기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산 정약용을 좋아하시는 분, 정약용의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의 일독을 한번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